저도 딸이 둘이 있는 아빠의 입장에서 약간이라도 외모의 개선을 얻을 수 있으면 아이한테는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고, 그냥 제 기준에서는 딱 세 가지의 경우에 이제 1차 교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무턱인 경우, 두 번째로는 반대로 주걱턱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형적으로나 뭐 턱의 전후관계 밸런스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너무 이제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가 나올 자리가 없는 경우, 이게 맹출 공간이 부족한 경우.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일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영구치가 다 난 다음에 치열을 고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돌출을 해서 한다든지 부종교합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교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교정인데, 1차 교정은 영구치가 나기 전에 어떤 성장을 이용해서 교정을 하는 경우를 1차 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 교정은 시기가 대략적으로는 초등학교 뭐 한 1학년 때부터 한 5학년 때까지 넓게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참 폭발적으로 성장이 할 시기에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제 1차 교정을 권유하거든요. 1차 교정을 많이 권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1차 교정을 좀 적게 권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제 기준에서는 딱 세 가지의 경우에 이제 1차 교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무턱인 경우, 그러니까 너무 아래턱이 뒤로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외적으로 보기에도 좀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무턱이면은 그냥 턱만 뒤로 가 있는 게 아니고 턱이 뒤로 가 있으면 치아도 뒤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로 인한 부정교합이나 어떤 저작 장애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무턱인 거는 이게 보기에도 약간 턱이 너무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사실 부모님들이 판단하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무턱은 딱 물었을 때 원래는 윗니하고 아랫니가 한 요렇게 덮여야 되는데, 무턱인 경우에는 아래턱이 뒤로 가서 굉장히 깊이 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꽉 물었을 때 아래턱이 너무 뒤에서 안 보이게 물리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주걱턱인 경우, 그러니까 아래턱이 너무 나온 경우, 이런 경우에는 치아도 반대로 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조차도 이제 교합이나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주걱턱은 눈에 좀 쉽게 보일 수 있어요. 딱 물었을 때 윗니가 아랫니를 덮지 않고 아랫니가 윗니보다 앞에 있다. 이러면 일단 가장 큰 기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치료의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형적으로나 뭐 턱의 전후관계 밸런스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너무 이제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가 나올 자리가 없는 경우, 이게 맹출 공간이 부족한 경우, 부모님들이 딱 봤을 때 이게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충분한가 이거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치과를 다니면서 치과에서 얘기 들을 수도 있고, 다니신 적이 없다면은 한 7살, 8살 정도 될 때쯤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 때 병원에서 검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는 1차 교정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근데 그 외의 경우에는 만약 2차 교정 어차피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1차 교정과 2차 교정을 둘 다 하는 게 아이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는 그냥 2차 교정으로 한번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는 지금 이 시기에만 이거를 개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교정을 하는 게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치료가 1차 교정의 의미가 있는 거는 아이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이용해서 아래턱이 작은 애들은 아래턱을 조금 더 자라게 할 수 있고, 주걱턱인 애들은 이미 자란 턱을 늘 수는 없지만 덜 자라게 할 수 있어가지고 개인마다 이제 성장의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좀 시기는 명확하게 제시하기 힘들지만 크게 레인지로 봤을 때는 제 기준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 5학년, 그때가 이제 1차 교정의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시기 때 1차 교정을 하게 되면은 무턱인 친구들도 턱이 조금 더 자라면서 전체적인 얼굴의 밸런스도 좋아지고 교합도 좋아질 수 있고, 그 주걱턱인 경우도 아래턱 거꾸로 물리는 걸 넘겨줘야지 턱이 앞으로 더 밸런스 있게 자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성장이 끝난 시점부터는 이거를, 물론 이제 일반적인 교정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지만 개선의 폭이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장기 때 이 턱의 성장과 관련된 교정은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너무 심하지 않은 무턱이나 너무 심하지 않은 주걱턱인 경우에는 비용도 들고 아이도 이제 협조도 필요하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은 시절이 있었어요. 좀 지켜보자, 심하진 않으니까 영구치 다 난 다음에 2차 교정 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었는데, 지금은 제가 애들이 그 초등학교 나이가 되고 나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약간이라도 외모의 개선을 얻을 수 있으면 아이한테는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부모의 마음인 것 같고 그게 아이한테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무턱이나 주걱턱에 끼가 있는 아이들은 1차 교정 없이 교정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외모적인 개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1차 교정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이한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 2학년 때 별로 이렇게 많이 권하진 않고 3학년에서 5학년 사이? 근데 간혹 정도가 너무 심한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턱도 너무 심하다든지 주걱턱도 너무 심하다든지 그러면 이걸 하염없이 그냥 지켜보는 게 부모 입장에서 불안한 부분도 있고 빨리 개선해 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제 그런 정도가 심한 경우는 저학년 때도 시작을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레인지다 한다면은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이도 협조가 되고 성장이 조금 많이 일어날 때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맹출 공간이 부족해서 1차 교정에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공간이 부족한데 이게 어차피 너무 부족해서 나중에 2차 교정 때 이를 빼서 교정을 할 것 같다 하면은 1차 교정이 꼭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는 나중에 발치를 할 거면은 어차피 발치를 할 테니 1차 교정으로 공간을 만든 다음에 또 빼가지고 다시 공간에 닿는 과정은 좀 비효율일 수 있다. 그래서 1차 교정이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발치를 안 하고 교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가능하다 이럴 때 이제 1차 교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 보면은 이가 날 자리가 없는데 나중에 이를 안 빼고 교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외모적으로 돌출이 전혀 없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발치를 하면 입이 더 들어가서 더 옥니처럼 될 것 같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간을 만들어서 안 빼고 교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1차 교정을 하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가끔 맹출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차피 발치를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이가 너무 자리가 없어서 맹출을 하면서 자기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옆에 있는 치아 자리로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일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영구치는 자기 자리로 내려오면서 유치를 흡수시키고 유치가 빠지면 거기로 영구치가 나오는 건데 자리가 없어서 그 자리로 못 나오고 옆에 치아 자리로 나게 되면은 옆에 있는 영구치의 뿌리를 흡수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아예 이상한 방향으로 나와서 매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예전보다 더 얼굴 쪽에 골격이 작아져서 그런지 맹출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일이 커질 것 같다. 그러면 설사 나중에 발치를 하더라도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 1차 교정을 해주는 게 좋은 경우들도 있어요. 장치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주걱턱이나 무턱인 경우에는 접근하는 이제 장치가 당연히 다르겠죠. 이제 무턱인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헤드기어라고 해가지고 위턱 뼈의 성장을 오히려 이제 억제해주는 이런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턱인 경우도 위에가 과성장이어서 무턱인 경우가 있고 아래턱이 열성장이어서 무턱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가 오히려 과하게 성장한 무턱인 경우에는 위의 성장을 억제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는 게 이제 모자 같은 거 쓰는 헤드기어라는 장치를 하고 있고 오히려 위턱 성장이 나쁘지 않은데 아래턱이 너무 열성장이다 할 때는 아래턱을 빼주는 장치가 꼈다 뺐다 하는 액티베이터나 바이오네이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장치를 하고요. 이게 만약에 둘 다 콤비네이션으로 있다 그러면은 헤드기어하고 액티베이터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성장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걱턱인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주걱턱인 경우에는 프리올소나 아니면 프랑켈 같은 장치 있어요. 꼈다 뺐다 하는 장치로 앞니에 거꾸로 물리는 것만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1차적인 교정을 간단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뭐 6개월 정도? 그 정도면은 거꾸로 물리는 게 간단히 넘어올 수 있거든요.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만약에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은 페이스 마스크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위턱을 빼주고 아래턱을 덜 자라게 해주는 조금 헤비한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차 교정이 보통 아이들마다 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아주 마일드한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에도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아니면은 보통 경우에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수 있고 정말 심도의 경우에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런 시간은 그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턱이나 주걱턱이나 아니면 공간을 확보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인비절라인이라는 꼈다 뺐다 하는 장치예요. 아이들이 꼈다 뺐다 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고 뭐 양치도 좀
편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편의성이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해보면서 가장 좀 장점이라고 느끼는 거는 아래턱을 빼는 거랑 앞니를 고르게 하는 거랑 앞공을 넓혀서 공간을 확보하는 거랑 이 모든 것들이 한 장치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페이스 마스크처럼 주걱턱을 개선하는 장치나 아니면은 헤드기어나 액티베이터처럼 무턱을 개선하는 장치는 이 턱 성장을 조절을 하는 거지 치아를 고르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 치아도 당연히 삐뚤삐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에서는 턱도 좋아지면서 앞니라도 고르게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인비절라인은 그냥 장치를 끼면서 그걸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요즘에는 부모님들도 그런 부분을 들어보시고는 더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 1차 교정이라는 게 참 장단점이 있죠. 뭐가 단점이냐면 해서 나쁠 건 없는데 1차 교정 후에 2차 교정을 또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1차 교정의 가장 큰 단점이고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이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물론 이제 1차 교정에 굳이 필요가 없는데 1차 교정, 2차 교정 나눠서 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판단할 수 있을 거고 다만 지금 이제 성장을 한참 하고 있을 시기에 지금 이 성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무턱이나 주걱턱 같은 경우에 지금 시기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일반적인 교정으로는 지금의 개선보다는 훨씬 덜하게 얻을 수가 있고 그게 아쉬우면 성인이 된 후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딸이 둘이 있는 아빠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게 1차 교정을 하는 게 나쁘진 않구나 이런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민이 되신다면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1차 교정으로 이제 어디까지를 얻을 수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상담을 해보시면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